이번 영상에서 모든 육산은 바위산이 풍화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흙은 바위가 부서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흙이 바위 위에 남아있는 것이 육산이라는 거죠. 그럼 산의 흙, 즉 토양층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상에서 가까운 곳은 그 두께가 얕을 것이고 고도가 낮아질수록 점점 더 두께가 두터워질 것인데 이런 걸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거지역 같은 경우 산보다는 그 두께가 더 두터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서울 지하철의 평균 깊이는 20m까지 달하는데, 지하철 공사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강암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서울의 지하 20m는 토양층과 또 안반 바위가 섞여 있다는 거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GTX 같은 경우는 지하 50m의 터널을 뚫는 대심도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하 50m는 어떤가? 전문가 말에 따르면 지하철 지하 20m 공사보다 GTX 지하 50m 터널 공사가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대심도 지하 50m 지하는 단단한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TBM 같은 기계가 한 번에 쭉 뚫고 가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서울의 이제 토양층은 두께가 50m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토양층이 두께가 더 얕을 것이고 결국은 산이라는 것은 바위가 솟아올라서 만들어진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위가 솟아올라서 산이 만들어지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균열이 생기고 틈새가 생겨서 식물의 씨가 날아와서 풀도 자라고 할 건데 결국은 이제 나무가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위의 틈새에 정착하는 것은 침엽수죠. 잎이 이제 바늘처럼 생겼다라는 이제 뜻이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소나무가 될 텐데, 이 바위라는 것이 식물이 자라기에 안 좋은 제일 큰 요소가 뭐냐면 물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 침엽수는 잎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제 수분이 적다는 거죠. 잎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에 침엽수가 먼저 정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악산 같은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곳은 이 바위 틈에 자라는 것이 이제 소나무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이제 북한산 정도만 내려와도 우리 눈에는 바위밖에 없고 틈새가 조금 있을 뿐이고 거기에 소나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참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산이 그 육산으로 돼가면서 채육산이라 하기 전 바위산일 때부터 이런 화렵수 잎이 넓은 나무가 같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세월이 더 지나도 이제 숲이 만들어지고 나면 침엽수와 화렵수가 같이 공존하는 숲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1200여 종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60종 정도가 침엽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화렵수와 침엽수가 같이 숲을 만들게 되면 침엽수는 소나무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는 그 모양과 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로 태어났으면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이 길어진다든지 덩치가 커진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즉 동물의 유전자는 외양과 크기를 제한을 합니다.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떻게 적응할 거냐, 그거는 모양과 이제 크기를 바꿀 수 있게 유전자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소나무가 주위에 다른 나무가 없을 때는 가지를 옆으로 뻗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나무가 있으면 햇볕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뻗는 가지를 스스로 없애버리고 위로 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만 잎을 매달아 가지고는 거기서 어떻게 하든 많은 햇볕을 확보하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은 소나무인데도 전혀 다른 모습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 숲을 보면 소나무와 참나무가 섞여 있는데 얼핏 봐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양이 비슷한 정도입니다. 사실은 소나무와 참나무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두 나무들이 뭘 하고 있느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참나무가 잎이 넓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나무의 햇빛을 가려서 소나무는 지게 돼 있는 싸움입니다.
이 정도 진행된 요 산 같은 경우 이제 단면을 보면 지표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위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손으로 만져도 부서질 정도로 풍화가 많이 된 그런 산인데, 사람의 눈에는 이제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그런 숲입니다만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화렵수, 참나무에 의해서 침엽수, 소나무는 몰살되게 되어 있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전쟁이죠. 큰 바위에 정착을 해서 이제 주위에 다른 나무가 접근을 못하는 이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래 버팁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주위 바위들이 다 풍화가 되고 참나무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면 숲에 소나무만 덩그러니 한 그루가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대부분 병들고 다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참나무에 둘러싸여서 이제 마지막 공격을 받고 있는 장수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글래디에이터에서 이제 로마 병사들에 둘러싸여서 혼자 싸우고 있는 이 게르만족 장군처럼 결국은 저렇게 이제 죽음을 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의 소나무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제 바위산은 나무가 침엽수로 되어 있고, 이 바위산이 육산이 되어가면서 그 과정에 침엽수와 화렵수가 공존하다가 결국은 침엽수는 몰살당하고 화렵수만이 남게 된다 라는 것이고, 이런 변화를 천이라고 생물학에서는 부르죠. 지난 영상에서 바위산과 육산을 이제 대비를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추가하기로 이제 그러면 나무로 식생을 봐서 바위산은 침엽수고 육산은 화렵수다 라는 것이고, 침엽수와 화렵수가 우리 산꾼들한테 크게 차이를 이제 보이는 것은 단풍을 이제 구경을 할 때 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풍 구경을 가는데 단풍이 좋으려면 화렵수라야 됩니다. 그런데 화렵수는 육산이라는 거죠. 산새도 멋있으면 그 단풍이 더 멋있을 건데, 산새가 멋있으려면 바위산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갖추려면 특별한 이제 조건을 갖춘 산이라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춘 산이 바로 주황산입니다. 주황산의 단풍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설명은 다음에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